무너지는 허리 척추관 협착증 이야기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강동경희대병원 정형외과의 김용찬 교수께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알려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기둥의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딜까요? 척추 아닐까요? 허리, 척추. 예, 바로 척추허리입니다. 네. 우리가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가운데 있는 기둥이 무너지게 되면 지붕이 허물게 되고 바닥이 이렇게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네. 우리 몸에서도 허리가 약해지면 전신적인 균형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서거나 앉거나 눕거나 또는 걸어가거나 하는 일상적인 행동이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노년기가 되면 이러한 허리 주위의 근육이 약화되고 그리고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오게 되죠.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허리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척추관 협착증이고요. 오늘 제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척추 질환 하면 우리가 허리 디스크 얘기를 많이 하지 척추관 협착증이란 말은 제가 자주 들어보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뭐 좀 특별한 질환인 거예요? 네, 아니면 이렇게 뭐가... 많이 혼동을 하시는데 네. 실제로 노년기 때는 척추관 협착증이 많아서 좀 그림을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먼저 이제 척추 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가운데 빨갛게 동그란 거 보이시죠? 네. 저게 척추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원통형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뼈로 돼 있다는 거 보니까 뭔가 중요한 걸 보호하고 있는다는 느낌이 드시죠? 네. 역시 그게 뇌에서 내려오는 척수하고 그리고 밑에 근본적으로 빠져나가는 팔과 다리로 가는 신경 다발들이 저 안에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그것이 척추관이 되겠습니다. 척추관. 아래 보시면 회색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거 보시죠? 네네. 이게 이제 잘 아시는 이제 디스크. 디스크. 정식 명칭은 척추관판입니다. 그래서 말랑말랑한 구조물로 되어 있거든요. 뼈하고 뼈 사이에 있어서 충격을 막아주는 완충 작용을 해주는 그런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게 디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척추관 협착증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우리가 디스크하고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화면 자료를 잠깐 보시면요. 이 자료는 척추를 옆에서 이렇게 세로로 잘라서 본 사진입니다. 그래서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는데요. 그게 터져가지고 뒤로 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디스크는 우리가 만두라고 보시면 돼요. 말랑말랑한 만두 속에 있고 그게 도망가지 않게 만두피가 둘러싸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도 만두피가 찢어지게 되면 만두 속이 이렇게 밖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신경을 꽉 누르게 되면 아프겠죠. 그러니까 되게 한쪽으로 나옵니다. 왼쪽에도 오른쪽이든. 그래서 한쪽 다리에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방사통이 나타나는 게 허리 디스크고요. 네.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은 오랜 시간 기간 동안에 천천히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가 오고 뼈나 인대, 관절, 척추 관절이 두꺼워지면서 척추관 협착증, 즉 좁을협, 붙을착 해서 이제 좁아지는 거죠. 좁아지다 붙어버리는 겁니다. 어머나.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신경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경이 이렇게 목졸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이 한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엉덩이 다리 증상 양쪽으로 나오는데 허리 디스크하고 달리 막연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통증이나 저리고 시큰거리고 또는 걸을 때 스폰지 밟는다는 느낌들, 고춧가루 뿌리는 것처럼 화끈거린다거나 심지어 쥐가 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 디스크하고 완전히 좀 다른 질환이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래요? 환자에 따라서는 두 가지 증상이 같이 나타나기도 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타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MRI를 꼭 촬영하셔가지고 쉽게 진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거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쉽지 않을 같은데 것 같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좀 차이점이 더 뭐 있을까요? 다행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댁에서 바닥에 반드시 누우셔가지고요. 원래 아픈 다리를 무릎을 편 상태로 한번 들어 올려 보세요. 통증이 더 생겨서 못 들어 올린다면 그건 허리 디스크입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들어 올린다라고 한다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판단하셔도 되는데 아픈 다리를 올렸는데 올려지면 무릎 편 상태에서 올렸는데 더 아프면 허리 디스크. 그렇지 않고 잘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하면 척추관 협착증. 누워서 다리를 들면 디스크에 더 무리가 가기 때문에 더 눌러서 신경이 더 늘어나니까요. 네. 더 아파집니다. 네, 뒤에서 아마 설명해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제 또래도 걸리는데 좀 네. 젊은 분들도 많이 이 걸려요. 화면 보시면 또 다른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네네. 대개 이제 그 50세 이하에서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만두피가 찢어지려면 뭔가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걸 든다거나 또는 허리를 비튼다거나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 젊은 연령대에 오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발생하게 되죠. 결정적인 네. 원인이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대개는 그렇습니다. 근데 척추관 협착증은 서서히 그냥 내 일반적인 습관 이런 것 때문에 서서히 퇴행성 변화가 오니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대개 50세 이상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중요한 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허리를 구부리실 때 너무 아파요. 못 구부립니다. 예. 그리고 허리를 펼 때 좀 편안합니다. 좀 네. 이상하죠. 근데 반대로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펼 때, 허리를 이렇게 뒤로 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펼 때 더 아파요. 왜냐하면 척추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반대로 허리를 구부리면 편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 노인 어른들이 이렇게 다니시는 이유가 네네. 다리가 저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세거든요. 아이고. 아. 그런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신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상하다. 아이고 진짜 평소에 생활 습관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아, 그렇죠. 예. 그 생활 습관보다도 지금부터는 저희가 그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그 진행되는 양상을 네.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을 좀 보시겠죠. 저는 크게 5단계로 좀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저 왼쪽에 보이시는 가운데 이렇게 노랗게 표시된 동그랗게 하얀 거 보이시죠? 네네네. 그것을 우리가 경막낭이라고 하고요. 경막낭 안에 이렇게 점박이처럼 보이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경 다발들을 자른 단면인데요. 네. 저렇게 동그랗고 하얗게 넓게 보이면 여유롭게 보이시죠? 네, 깨끗하네요. 네, 저게 정상입니다. 네. 그런데 1단계, 2단계, 쭉 5단계까지 가면서 저 하얀 경막낭의 모양이 이상해지고 뭔가 달라지는 걸 이렇게 느끼실 막 수 있을까요? 네네네. 뾰족해지는 것 같아요. 네네, 동그란 게 맞습니다. 이렇게 좁아지고 뾰족해지네요. 어머머.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막낭이 찌그러지고 네. 삼각형이 되고 납작해지고 그다음에 색깔이 변합니다. 아까 네. 하얀 게 좋다 그랬는데 회색으로 변하고 마지막 단계에는 완전히 어둡게 보이지가 까맣게 않아요. 보이는 네. 이렇게 단계로 저는 이제 5가지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자, 그러면 진짜 단계별로 처음부터는 좀, 예. 지금부터는 저희가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1단계는요. 증상이 어떻고 치료법이 어떤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화면을 보시면 다행히 1단계니까 허리하고 엉덩이 정도 아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좀 쉽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약간 내 허리가 뼈구나 뭐 이 정도 생각하십니다. 아, 그리고 치료는 다행히 그래서 약물 치료로 잘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염 진통제 잘 아시죠? 근육이완제 이런 걸로 잘 치료가 되는데 이 시기에는 다행히 그 생활 습관, 척추에 좋지 않은 생활 습관만 개선을 해도 대부분 척추관 협착증의 진행을 막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그 나쁜 습관들을 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개선해야 할 나쁜 습관이 나쁜 뭐가 습관. 있을까요? 네. 그게 뭘까요? 사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쉬는 자세가 안 좋습니다. 누워서 TV 보시거나 또는 그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으시거나 TV 보시는 거 안 좋죠. 이렇게 그냥 기대서 편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2가지 나쁜 행동이 있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비트는 거, 그다음에 허리를 흔들리는 거. 이 2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농사를 짓는다거나 식당업을 했을 때 이 동작을 많이 하게 되죠. 어떤?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자꾸 비틀고. 아. 이게 습관적이 됐을 때는 가장 안 좋고요. 2번째 행동 진동. 우리가 운전이 직업인 분들 있죠. 네네네. 운전이 직업인 택시 기사분들이랄지 뭐 이런 직업분들 흔들리면서 많은 퇴행성이 빨리 오기 때문에 이것도 좋지 않은 습관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다가 조금씩 쉬어줘야 될까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그 자세가 나쁜 자세이기 때문에 네네네. 자꾸 좀 스트레칭 해주고 자세를 바꿔주고 그런 동작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최선을 다해서 예방을 하겠지만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2단계로 넘어가겠죠. 네, 네, 2단계는 또 어떤 현상이 펼쳐질까요? 2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게 좋은데요. 사실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분들이 1단계에서 안일하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넘어갑니다. 살펴보시면 이때부터는
다리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30분 이상 걷기가 좀 어렵습니다. 30분까지는 걷는데요. 그 다음에 좀 쉬었다 가야 되는. 다행히 잠깐만 쉬면 됩니다. 잠깐 서서 이렇게 다시 걸을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에는 아주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느끼기 시작하시죠. 대개 약물 치료, 1단계 약물 치료하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혈류 개선을 시켜가지고 신경 전도가 되는 그런 약들을 써주면 잘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게 잘 안 된다. 2, 3개월 정도 치료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꼬리뼈를 통해서 하는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그걸 해주면은 부은 신경이 가라앉으면서 또 좋은 치료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요. 대개 이때 잘 아시는 소염제 일종의 그 스테로이드를 주입해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두 번째 단계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요. 똑같이 다리 증상인데요. 저 보시는 것처럼 5분 이상 걷기가 어려워요. 어이구. 많이 심각해졌네요. 네. 예. 그러니까 쉬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냥 이렇게 잡고만 쉬어도 호전되거든요. 근데 네. 3단계부터는 앉으셔야 돼요. 그리고 의자가 없으면 그냥 그 바다에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허리를 구부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편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3단계입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아마 시청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데 이게 3단계인데 문제는 약물 치료를 이렇게 주사 치료를 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때는 50%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시기 때는 아주 철저하게 체간 근육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체간 근육. 근육이라는 게 네, 어디죠?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체간 근육이 체간 뭐예요? 근육 우리 코어 근육 운동 또는 몸의 중심 근육 운동 뭐 그렇게 뭐 들어보셨죠. 이런데. 네, 네. 복근. 사실은 복근도 좋지만 네. 우리 등, 이 허리 왼쪽. 뒤쪽에 네. 이 근육이 더 중요한데요. 그 기립근이라고 우리가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척추 네. 기립근하고 우리가 골반 근육이라고 해서 우리 엉덩이 근육 네. 이것을 이제 그 장수 근육이라 저는 장수 근육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이렇게 환자들한테. 그 근육의 운동이 중요하죠. 네. 근데 5분 이상 걷기 힘든데 그 근육 운동을 어떻게 진짜 맞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어떤 분들이 운동하세요 그래가지고 많이 걸으세요 이런 주문을 하죠. 이 5분 이상 걷지 못하는데 어떻게 운동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걷지 않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체간 운동, 근육 운동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 네. 지금 왼쪽 사진을 보시면 반드시 누우셔가지고요. 이 양쪽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리세요. 그리고 나서 발바닥을 지면에 대고 그다음에 팔도 지면에 대세요. 힘을 주고 이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하실 수 있는 높이만큼만 해주세요. 중요한 거 거기서 멈추세요. 10초, 20초 유지하시고요. 10초에서 20초 사이 이것을 15에서 30회 정도 해주시는 거를 좀 힘드시겠지만 하루에 2회에서 3회 정도 해주시면 좋은 체간 근육 운동이 될 것입니다. 이게 딱 엉덩이 쪽에 힘이 들어가는 그렇죠. 자세죠. 네. 그걸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허리와 엉덩이가 10초. 같이 근육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척추 기립근 그 엉덩이 근육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체간 근육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저 자세로 네. 버티려면 복근에도 힘이 들어가야 되는 아, 거예요. 들어가게 맞아요. 됩니다. 이게 다 뭐, 다 돼요. 들어가는- 코어 근육이 다 되는 거예요. 그나저나 저기 누워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죄송합니다. 접니다. 아, 뭘 죄송할 게 뭐가 있나요? 아니 이게 네. 딱 내 자세가 꼿꼿하셔가지고 너무 좋으세요. 허리가 너무 네. 꼿꼿하시네요. 그리고 걷는 서서 하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요 네네. 왼쪽 것만 하면 좀 지겨우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서서 보시면은 생각보다 저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이렇게 잘 보이실까요? 네, 이렇게 어깨는 벌리시고요. 한쪽 다리를 이렇게 90도로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전혀 운동이 안 되고요. 90 도로. 앞으로 다 90도. 기억이 돼야 90도, 되네요. 90도, 발목도 90도. 요게 생각보다 이렇게 균형 잡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아니, 굉장히 어렵거든요. 잘 잡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주면 낫고요. 지금 보신 시청자분들은 이것도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옆에 벽 같은 데를 잡고 벽 하시면은 잡고. 훨씬 더 이렇게 용이하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사진에 보면 발끝이 약간 올라가 있는데 네,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더 좋습니다. 발끝을 올려서. 네, 그래야 네. 발목이 올라가니까요. 네. 많은 힘을 줘야 되는데요. 꼭 저렇게 똑같이 안 하시더라도 시도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이렇게 같습니다. 들고 한 몇 초? 안 좋습니다. 다 아니, 90도. 들고 한 네. 몇 초 정도 아까 유지하라고요? 말씀 똑같습니다. 10초에서 20초. 10초에서 20초. 급하게 20초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10초 했다가 그 다음날 12초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간격을 좀 늘리시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네. 중심 잡기 힘드시면 벽을 벽을 지지하고 걸어도. 아니, 그렇죠. 뛰거나 걷지 않아도 되는 운동이 있다는 걸 갖다가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 이 운동 열심히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달 정도 하시면 아마 좋은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래요. 사실 아프기 전에 하면 예방 효과가 있는 그럼요. 운동이거든요. 네. 특히나 지금 3단계쯤 되신 분들에게 맞습니다. 좋은 운동이었는데.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4단계로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것도 안 돼서 이제 4단계로 넘어가신 네. 분들은 어떻게 화면을 돼요? 보시면요. 지금부터는 조금 안타까운 건데요. 이때부터는 우리가 걸을 때 아프다 그랬잖아요. 척추관 협착증이. 보세요. 이제 눕거나 앉아도 증상이 아유. 있는 겁니다. 내가 자려고 쉬거나 앉을 때도 고통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네. 문제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때부터는 허리를 약간 이렇게 걷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남들한테 왜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다니세요? 이런 평을 듣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 4단계가 됩니다. 그럼 아무래도 외출도 꺼리게 되시겠네요. 그러시죠. 창피하니까요. 네. 자꾸 거리 꼭 필요한 것만 가시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좀 꺼려하시고 네. 그런 시기가 지금 4단계입니다. 그래서 대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비수술적인 치료로 증상을 많이 호전시킬 수 있지만요.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술해야 되는 단계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 수술하는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저 단계입니다. 내가 이렇게 작은 수술할까? 큰 수술할까? 단계가 2단계니까 전문가를 찾아가셔가지고요. 꼭 상담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네. 어떻게든 5단계로 가는 건 막아야 하는 네, 거잖아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5단계가 지금 2단계인데요. 아, 보시는 것처럼 그 지팡이가 필요하다는 단어가 있으시죠? 네. 우리가 꼬부랑 할머니 잘 아시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허리가 굽은 상태로 다니세요. 그러니까 지팡이라든지 아니 유모차 아니 보행기가 없이는 밖에 외출하기 어려운 단계가 2단계고 더 큰 문제는 통증이 아니고요. 마비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없어지는 소실되고 심지어 대소변 관략근까지 무너지니까요. 대소변의 습관도 확 달라지는 그 시기가 지금 5단계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치료 방법, 수술 방법도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냥 한 가지 치료 방법을 해야 되니까요. 너무 미루지 마시고 적절한 시기에 잘 상담 받으셔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수술을 받으면 완전히 회복이 네, 되시겠네요. 네, 잘 받으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구부러져 계신 분들도 이렇게 펴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네, 거죠. 그럼요. 하지만 그 단계까지 안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요. 결국 예방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지 네, 않을까 맞습니다. 싶은데 맞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네. 알려주신다면. 화면을 좀 보면서 네.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척추관에 좋지 않은 습관을 삼가하시는 게 첫 번째죠. 네. 근데 그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허리를 구부리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척추의 좋은 습관, 이것을 반드시 평소에 하셔야 됩니다. 앉아서 일하실 때 꼭 중간중간에 한 번씩 엉덩이에 딱 힘을 주시고요. 지금 네. 앉아 계시잖아요. 네네. 그냥 편안하게 앉지 마시고 엉덩이하고 항문 관략근에 딱 힘을 주세요. 그래서 허리를 조금 올려주십시오. 그 습관들을 자주 해주세요. 매번 할 수 없지만 풀었다 했다 이런 식으로 풀었다, 해주시고 했다.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와서 엉덩이에 힘을 주고 이렇게 약간 배를 앞으로 내미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좀 어려우시면 뒷짐을 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내신다면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좋은 습관이라도 20분 이상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풀어주고 스트레칭하고 자세를 바꿔주고. 네네. 네, 한 그렇게 자세를 해서. 오래 유지하는 것도 좋지가 않고. 네, 맞습니다. 예. 네.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데 허리 마사지기나 허리 견인기 사용이 도움이 될까요? 하셨거든요. 증상에 도움이 되죠. 증상에는? 도움이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협착증이 목을 졸른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실제 환자들이 그 행동을 하세요. 텁니다 이렇게. 그 진동 벨트라든지 네. 뭐 이런 걸 털어내면 실제로 공간이 나와요. 그 막혀있던 공간을 약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실제 좋거든요. 급할 때는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걸 습관적으로 하시게 되면 체관 근육이 약화가 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더 척추관 협착증을 진행시키니까요. 네. 습관적으로 하지 않길 바라시고 지금부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받는 것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걸 스스로.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동작 있잖아요. 네. 그 두 가지 정도 해주시면 요새 바이오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 꼿꼿한 허리를 가지시고 건강한 삶을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지켜서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조금 전에 운동하시는 동작을 봐도 그렇고 지금 강연하시는 자세를 봐도 그렇고 꼿꼿하시잖아요. 진짜. 뭔가 네. 탄탄해 보이고 온몸이 근육으로 무장돼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맞나요? 어떻게 해요? 온몸이 근육으로 이 네. 기립근과 복근이 아, 아주 탄탄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 아, 어떤 운동을 주로 하세요 평소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50대니까요. 네. 50대에 맞는 그런 강도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그 운동 가지고는 조금 조금 부족하시죠? 부족하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걷는 게 좋다고 해서 그 많이 걷는 거는 그게 운동에 도움이 된다면 그건 80세 이상이죠. 그러니까 제가 50대라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강한 운동화. 스쿼트를 할지 네. 네. 무게를 조금 더 주는 그런 운동 강도를 그 나이에 맞게 좀 해주는 게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혹시 그럼 집에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보실 때도 아주 꼿꼿한 자세로 거의 그렇게 합니다. 그러세요? 매 시간은 아니고요. 네. 잠깐 그렇게 습관적으로 한 번씩 해준다는 거죠. 저도 편하게 있어야죠. 네. 저도 편하게 하지만 있어요. 가끔 그런 자세를 잡아줄 물론입니다. 필요니까. 물론입니다. 네. 그러면 저런 몸매를 유지할 네. 수 있다. 아, 이런 좋습니다. 얘기입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